기관의 눈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1.6% 돌파도 했죠, 장중에. 예, 그래서 미국 증시가 폭락 가까이, 뭐 폭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좀 이제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실적 위주의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인터넷 게임, 그다음 미디어 업종, 성장이 새롭게 시작되는 미디어 업종은 좀 볼만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이투자증권의 김민정 연구원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증시의 변동성이 뭐 다 크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서도 커버하고 계시는 인터넷 게임, 미디어 섹터가 어떤지, 왜냐하면 미디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성장 초입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 김민정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하고 있는데요. 최근 업종 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고 갈까요? 네. 네. 인터넷 게임 미디어는 좀 성격들이 다르긴 한데요. 이제 대표 성장주로 묶이면서 계속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적 호조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4분기 실적이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네이버, 카카오 비롯해서 글로벌 기업들, 알파벳, 페이스북, 디지털 광고가 주요 수익원인 업체들이 계속 광고를 중심으로 호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호실적을 중심으로 우호적인 투자 심리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도 대표적인 언택트 업종인데 코로나 영향으로 계속 게임 시간이라든지 이용자 수 증가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실적 또한 좋지만 그 신작 또한 계속 모멘텀이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기업 가치 자체가 멀티플이 리레이팅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는 인터넷하고 게임이랑은 좀 성격이 다른데요. 컨텐츠 업종이 많다 보니까 좀 개별 종목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글로벌 OTT들,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이런 업체들이 한국에서 계속 활동을 좀 확대할 거라고 보이는 상황에서 드라마 제작사들이 사업 기회가 계속 확대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미디어 업종들이 또 주가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 중에 이제 카카오가 액면 분할을 해서 이게 어떤가라고 이제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이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언급의 대상이 아니고 고민의 대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카카오 같은 종목은 5년, 10년 들고 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애널리스트께서는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액면부라는 펀더멘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요. 워낙 이제 유동성 장세에 자금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주식의 단가 자체가 높아지는 거는 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부담이 있는데, 액면 분할로 좀 주식이 가벼워진다면은 투자 심리에는 일부 영향을 긍정적 영향이 있겠지만은 펀더멘털은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카카오 얘기했으니까 이제 네이버 얘기도 좀 해봐야죠. 예, 네이버 주주들이 또 섭섭해하시니까 쿠팡이 이제 미국에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넘버 원 온라인 쇼핑 소위 비즈니스를 하는 곳은 네이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쿠팡이 상장이 50조에 되든 40조에 되든 우리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네이버 주가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이미 그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고요. 거래액으로 치면은 작년에 쿠팡이 24조 원 정도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그러니까 자체 커머스라고 보면 되고요. 이 스마트 스토어 거래액이 거의 쿠팡하고 유사하게 보기 때문에, 만약에 쿠팡이 40조에서 50조 이렇게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다면은 현재 대부분 증권사에서 네이버의 커머스 가치를 한 20조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리레이팅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커머스의 가치를 20조로 평가하고 있다. 근데 이제 쿠팡은 시장은 좀 틀리죠. 예, 그럼 미국 시장이고 여기 이제 한국 시장이니까 좀 틀리긴 한데 50조, 60조로 만약에 가치를 평가받는다면 네이버 주가에도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긴 하겠네요.
그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네이버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좀 생소한 용어실 텐데요. 최근 네이버의 주가 강세는 두 가지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말씀하셨던 쿠팡 상장에 대한 커머스 기업 가치 재평가고요. 두 번째가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용어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메타가 가상으로 되시고요. 그리고 버스는 유니버스의 그 글자를 따와서 가상 세계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의 옛날 싸이월드 여기 이제 가상에서 아바타를 만들고 소통하고 이런 개념도 메타버스에 들어가고요. 최근에 메타버스가 부각을 받는 거는 미국의 그 로블록스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 플랫폼이 안에서 게임도 하고 유저가 게임도 만들고 유저끼리 이제 소통을 하는 그런 플랫폼인데 이게 미국의 그 16세 이하, 그러니까 10대 전체 인구의 55%가 가입할 정도로 굉장히 대중적인 플랫폼이 돼 있고요. 코로나로 이 수요가 더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블록스가 3월에 나스닥 직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메타버스 관련주가 뭐냐라는 게 이제 계속 부각이 됐고 그중에 네이버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네이버가 자회사에서 제페토라는 아바타 앱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대들이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고 대략 그 18년부터 서비스를 해서 2억 명의 이용자가 있는데 90%가 해외 이용자고 또 80%가 10대입니다. 그래서 그 향후 네이버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도 기대가 되고 가장 메타버스에 관련 수혜주로 묶이면서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 김민정 연구원 그 가끔씩 저한테 그 어려운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김민정 연구원이 대신 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만 원이 있어요 지금. 근데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살 겁니다. 네이버 또는 카카오. 어떤 종목 살까요? 가장 어려운 질문이자 네. 난감한 질문인데요. 네. 현재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사실 이거를 비교를 해서 롱숏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없고 두 개의 플랫폼이 어떤 광고 시장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포털 업체, 그러니까 검색 중심의 포털 그리고 메신저 사업자로서 각자의 좀 갈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빅테크 업체로서의 수혜를 각자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플랫폼이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다른 시각으로 본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두 개 중에서 말씀하신 어떤 제한된 자산을 가지고 얼로케이션을 하게 된다면 지금 제 의견은 아무래도 실적이 좀 더 두드러지게 개선되는 카카오가 좀 더 우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려운 질문에 좋은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상 우리가 아무래도 엔터 쪽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넷플릭스요. 넷플릭스가 오늘 5천억 5천억 투자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난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보면은 한 4년 동안 7,700억 정도 투자했으니까 한 2천억 미만으로 투자했는데 갑자기 그게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올해. 그러면 미디어 제작사들의 투자를 많이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네, 중요한 거는 직관적으로 보셔도 투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걸 보실 텐데 네. 이게 보시는 것보다 더 확대인 이유는 5,500억이라는 투자가 단순 판매 금액은 제외하고 오리지널 투자만 5,500억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거를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예. 넷플릭스의 판매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제작사가 스튜디오 드래곤인데 네. 넷플릭스만을 위한 오리지널 작품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TVN 채널에서 방영을 하고 네. 넷플릭스에도 방영이 되게끔 재판매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건 단순 판매에 들어가고요. 이런 단순 판매 금액은 제외하고 오리지널 컨텐츠 만드는 거에만 5,500억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네. 훨씬 더 확대 금액은 큽니다. 아하. 근데 이 5,500억이라는 왜 큰 금액을 오리지널에 투자하느냐. 가장 큰 근거는 작년에
넷플릭스의 오리지널로 들어갔던 한국 드라마, K-드라마의 영향력이 글로벌적으로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스튜디오들이 제작한 그 오리지널 드라마 스위트홈 같은 경우가 아시아권을 넘어서 서구권에서도 상당히 장기간 상위권에 들어가면서 서구권에서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 측에서 투자 확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를 계기로 대표적으로 수혜를 입었던 스튜디오 드래곤, 제이 컨텐츠리 같은 대형 제작사를 넘어서 NEW, 키스트 이런 중소형 제작사까지 사업 기회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미디어 종목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 오늘 5천억 투자 뉴스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움직이는 종목이 있고요. 움직이지 않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넷플릭스의 투자 금액이 생각보다 조금 제너러스하다. 생각보다 좀 많이 투자를 한다. 그래서 이익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좀 서프라이즈가 앞으로 날 수 있다라는 견해도 시장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물론 가능한 스토리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이미 연초부터 드라마 제작사 중에서 중소형 제작사가 더 아웃퍼폼을 했던 건데요. 그 이유는 넷플릭스양 오리지널 작품은 기존에는 스튜디오 드래곤, 제이 콘텐츠리 이 정도 대형사 정도 제작을 할 역량이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NEW, 키스트까지 이 기회가 확대되면서 중소형 제작사는 사실 이익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수익이 얹혀지면 수익 레버리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더 주가가 아웃퍼폼을 한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을 수익성 개선으로 따지면은 베이스가 낮았기 때문에 중소형 제작사가 그 상승 여력은 더 크겠지만 대형 제작사들이 지금 역량이 안 돼서 파일을 뺏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디즈니 플러스나 HBO 맥스 이런 글로벌 OTT들이 더 진입을 하고 그리고 한국 OTT인 웨이브나 TVN까지 투자를 확대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대형 제작사로 쏠리는 현상은 더 강해질 거고 이제 중소형 제작사가 글로벌 OTT향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시작했다면 대형 제작사들은 아예 이제 현지로 나가서 특히 K-드라마 영향력이 약했던 서구권 이쪽으로 직접 나가서 현지 드라마를 직접 제작하는 역량까지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감안하면은 여전히 대형 제작사의 투자 매력이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정 연구원 지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미디어 한국 드라마를 제작하는 미디어 섹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종목들 있죠. 그럼 PER을 사실은 몇 배 정도 줘야지 적정 PE라고 보십니까? 지금 보면은 한 30배에서 50배 정도로 거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중소형 제작사들은 특히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도 많아서 그 PER이 굉장히 일정하지 않고 평균 PER을 따지면 오히려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성장성에 비교해서 PER을 좀 다르게 줘야 될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30배에서 50배 주면은 이제 40배가 평균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국의 하나형이 좀 풀리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서 중국 사업까지 재개가 되면은 실적이 탄탄한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50배 이상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이투자증권의 김민정 연구원으로부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